자, 우리 마지막 아이템 요거 갈게요. 이게 제가 우리 조금 전에 그 위중교사 얘기를 잠깐 분리기소가 핵심이고 위중교사를 버텨야 된다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위중교사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 개예요. 사건이 두 개. 그렇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2002년에 무슨 짓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당시에는 이재명 변호사인데 2002년에 성남시장이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김병량이라는 김병량. 그분이 이제 이재명 변호사도 이제 그쪽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당내 라이벌이에요. 근데 분당 이렇게 판교 쪽 가보시면 되게 하늘을 꽉 막고 있는 아파트 있어. 분당 파크뷰 아파트라고 그것 때문에 막 정치인들 몇 명 감옥 가고 했는데. 그렇지. 2002년 얘기잖아. 그게 성남시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좀 높게 지어주고 하면 성남시장이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래서 이재명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이 참.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자한테 이제 성남시장이 뭐 좀 이렇게 받고 뭐 이런 이제 비리 의혹이 있다 해서 KBS PD 하나가 그 추정 60분. 서모 PD가 그걸 이제 파다가 이재명 변호사도 그걸 파니까 찾아간 거예요. 이재명 변호사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어. 네, 찾아가서 아니 제가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KBS에서 뭐 PD다 이러니까 연결이 안 된다 김병량이랑. 형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받지 그럼 누가 받아요? 그렇지. 뭐 일 바쁩니다 그러고 그렇지. 뭐 전화기 없어졌다 그러면 할 텐데. 당연히 뭐 방송에서 뭐 자기 거 추적하고 있는데 받아주겠어?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D가 그럼 뭐 검사라고 하고 한번 전화 걸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하고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이 PD가 경상도 사람인가 봐요. 그렇지. 그래서 억양이 자기가 경상도니까 그럼 경상도 누구 출신 검사 이렇게 갖고 할까요? 때 이재명 변호사가 그 수원지검 담당인데 수원지검에 무슨 서모 검사가 서모 검사가 있는데 경상도 출신이다. 소개 그것까지 알려주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왁구라고 그러죠. 줄거리를 짜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요것도 물어보고 해서 이제 검사 사칭 전화를 PD가 걸고 연출을 이재명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말처럼 이제 저 서모 검사입니다. 이러고 이제 PD가 전화를 해. 그러니까 그제서야 검사가 전화하면 받거든. 그러니까 연결이 받지. 돼요. 그래서 김 시장이 받아. 그래서 그때 뭐 이것도 좀 받으시고 이것도 좀 받고 골프장 접대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쪽에 술술해. 하지. 검사가 도와준다는 의도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지. 그때 그 옆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막 종이에다가 코치를 해. 이것도 물어봐. 저것도 은갈치 물어봐. 은갈치 뭐 이런 거. 은갈치가 먹는 거예요. 그렇지. 은갈치가 먹는 뭔가 그랬어. 이런 걸 봤어.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 당시에는 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좀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한 거야. 결론은 뭐 그건데 방법이 나쁜 그렇지. 거죠. 김병량이라는 그 당시에 비리가 있었던 이 성남시장의 비리를 KBS 추정 60분에서 파고 그거를 팔 때 도와줬지. 근데 도와줬는데 아무리 결과가 좋으면 뭐해? 이 사람이 서모 PD가 아니라 최모 PD입니다. 최 PD. 그러니까 검사가 서모 검사. 이 최 PD가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 일로 해서 결국은 이 파크뷰 때문에 김병래 시장이 구속이 돼요. 그렇지. 구속되고 나서 보니까 검사는 전화를 한 적이 없었던 거야. 이 새끼들이 지금 모르게 된 거야. 뭐야 그럼 내가 누구 전화 받은 거야? 이렇게 그렇지. 보니까 이 PD하고 이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가지고 이제 선거법 위반하고 검사 사칭 혐의로 김병남 아저씨가 또 성남시장이 고소를 하지. 이제 요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과가 생기죠. 이재명 대표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 받지. 전과가 하나가 이제 전과 4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그치 전과 4범 중에 하나. 근데 여기 그 다음이야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최 PD가 이제 그 녹음했을 거 아니에요. 녹음한 거 중에 일부를 따서 방송을 해요. 맞다. 일부를 딴 걸 가지고 방송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싹 받아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자기도 정치하고 싶은데 이걸 빵 터트린 거야. 그 틀지 말라는 거야. 다 틀었어. KBS PD가 틀지 말라는 거야. 싹 다 틀어서 일약 스타가 됐는데 그러다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안 했으면 몰랐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냥 검사한테 그랬나 보다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서부터가 재밌는 게 이제 그때 이제 그러고 끝났지. 그리고 끝나서 이제 기소가 됐잖아. 최 PD도 기소되고 이 변호사도 그다음에 변호사도 기소가 됐어. 근데 거기서 지금 최근에 이재명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재명의 모습이 나와. 내가 언제? 너가 했잖아, 너가.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엮일까봐 자기는 전화할 때 뭐 옆에 책상에 가 책상에 가 있었대. 서로 미루는 거예요. 최 PD는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최 PD가 아니 당신이 저거 은갈치도 하라 그러고 경상도 사투리 쓰는 서검사도 알려줬잖아. 서검사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됐는데 이재명이 너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어? 이재명 대표 그때 변호사 이랬대. 아니 그 담당 검사 누구냐 물어서 이름 알려줬지. 야, 말 되네.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맛이 가요. 그러니까 본인 정치적으로 다 써먹었어. 본인이 그 녹음 파일 다 틀고 끝까지 버틴 거야. 그래도 그때 판사는 최 PD 쪽에 더 그렇지. 신빙성 있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 PD가 맞다고 판단이 돼서 1심, 2심 대법원 다 네가 했네, 뭐 도와줬네, 네가 그렇지. 주범이네. 그래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전과를 답니다. 그렇죠. 4범 중에 1범이 이거예요. 2003년이에요. 이 전과를 단 게. 2003년에 확정 판결. 2003년에 결국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거기서 끝났어. 끝이 났어. 2003년에 끝이 났어요. 근데 이게 2018년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15년 후에 이게 참 그래요. 그때 이제 바른정당에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하다가 업그레이드해서 경기도지사로 나오잖아. 2018년도에.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김영환이라고 지금 충북지사 하시는 분이 그렇지.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막 엄청나게 공격해요. 그때 막 장난 아니었어. 뭐 형 정신병원 얘기부터 뭐 형수 욕설부터 해서 막 온갖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위증이 아니라 그 검사 사칭해가지고 옛날에 뭐 전과도 있잖아. 그럼 이제 이재명 아저씨가 그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항변을 한다고 판결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사칭한 게 아니고요. 최 PD가 사칭을 했는데 내가 도와줬다는 누명을 쓴 거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그래서 이제 됐잖아요. 경기도지사가. 근데 이제 검찰이 가만히 있나? 이거는 사실 이 당시는 지금이 아니에요. 이 전 정부 시절인데 아무튼 검사 사칭 공모해서 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네. 그렇지. 판결 내용을 바꿔버린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유명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렇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딱 얘기 이제 뭐 잘 모르시더라고. 모르지. 이거 너무 이 사람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이제 그냥 그 최 PD를 다 뒤집어 씌웠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큰일 난 거야. 여기서 벌금 100만 원 넘게 나오면 안 되지. 경기도지사도 빠이빠이. 그럼 지금의 이재명도 없지. 대선도 못 나왔어요. 그때 이제 2019년에 이 판결이 뒤집히는 게 이거랑 네 개잖아요. 뭐 그렇지. 그거 대장동도 있어, 권순일 거기. 있는 거. 형수 형 정신병원 입원 뭐 이런 거 다. 그렇지. 선거법 위반 뒤집히잖아요. 권순일 때문에. 와, 거기서 무죄가 나온 거야. 네, 권순일이 무죄 준 바로 그겁니다. 민트초코님이 물어보시는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그 중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게. 네 개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이거예요. 진짜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유죄잖아. 그치, 사실. 유죄지. 근데 이제 제가 왜 유죄인지 설명드릴 텐데 이게 유죄가 나왔으면 지금의 이재명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 재판거래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김만배하고 연결이 되는 게. 해필이면 권순일이란 말이야. 해필이면 이발하러 거길 갔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 김만배하고 권순일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재명이 이제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진짜 억울하게 누명 쓴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본인을 정치적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김병량 시장이 KBS랑 쇼부를 봐가지고 이재명이 한 거다라고 음모를 꾸민 거다.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지. 김병량 시장이라는 분이 201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이게 진짜 자꾸 죽는 사람이 또 나와. 2015년에 김병량 시장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지. 없지. 그러니까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PD는 당연히 아니라 그러고. 그럼 김병량 시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깔끔한데 안 되지. 없어.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이 한 명을 찾아냅니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게 바로 LG 트윈스의 지금 투수인데 이름 동명이인입니다. 김진성.
김진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수행비서죠. 근데 이 수행비서 출신을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본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처음에 전화를 하면 그건 좀 그렇지. 좀 이렇게 모양도 빠지고 모양도 빠지고 그러잖아. 근데 경기도지사가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다이렉트로 얘기한 그렇고 누군가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게 백현동 사건 파다가 나온 거거든요. 백현동에 누가 있냐고요. 백현동에 누가 있어? 오른팔 아까 포옹한 사람. 정진상이 껴있죠. 그리고 우리 허가방도 껴있지. 김인석도. 그렇지. 허가방. 그래서 정진상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저 법원 가서 이렇게 좀 얘기해달라고 나를 한번 좀 뭐 어떻게 하자 그래. 근데 얘기가 잘 안 됐어. 김인섭이한테도 얘기합니다. 그거 저거 같이 해서 돈 저거 먹고, 그러니까 백현동을 같이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지금 이게 열받아서 간접준 거야 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모르냐고. 그래서 영장 기각된 거를 검찰들이 뚜껑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 그래서 김진성이한테 직접 전화를 겁니다. 이재명이. 여기서부터가 진짜 코미디야. 야, 근데 이 김진성이란 분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좀 뭘 잘하나 봐요. 녹음을 해요. 녹음을 했지. 오.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통화 내용이 있어. 통화 내용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거는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김 비서관한테 도움받을 일이 좀 있는데 그 2002년 당시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김병랑 측하고 KBS 쪽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최 PD 고소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뭐 증명은 안 됐지만. 자, 그다음부터는 제가 김진성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사님 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라고 좀 얘기를 해줄 수 없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한테. 김병란과 KBS 측이 이해관계 일치돼서 나한테 덮어씌워야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그랬다고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랬다고 얘기를 해주면 기억이 안 나는 사람한테. 그 김진성이 이제 뭔 소리 해서 아니 어떤 취지로 제가 해야 되죠 지사님 이러고 물어봐요. 여기서 이제 제일 큰 히트가 나옵니다. 내가 변론 요지서 하나 보내드릴게. 텔레그램 쓰시나? 내가 그걸로 보내드릴게. 무서웠나 보다. 웬 텔레그램?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그 변론 요지서를 이 김진성한테 보냅니다. 변론 요지서가 뭐냐?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라는 걸 변호사 정리해 놓은 게 변론 요지서예요. 그럼 그 변론 요지서를 보고 그거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대본이지 대본. 대본이에요. 이거 진짜 재밌어. 그래서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좀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뭘 좀 해야죠. 이거 대화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녹음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지사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김진성한테 이틀 뒤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다시 전화를 해. 이게 진짜 재밌어. 뭐라 그러냐? 변론 요지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충분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이제 기억을 다시 이게 입히면 되거든. 그랬더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당시 KBS 최 PD한테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기억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강요를 해. 김병량 쪽에서 그 최 PD 고소 취하해주고 이재명만 집어넣는 걸로 합의했.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약속했는지 전 내용 잘 모릅니다. 환장하지. 이제는 화나지. 그랬더니 이 지사가 어쨌든 핵심은 KBS와 시장 측이 그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고 가능하면 KBS와 김병량 시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 짜고 얘기하자는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진성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진성이 여기서부터 더 코미디야. 근데 지금 이 변론 조서까지 보낸 상황이에요. 김진성이 근데 제가 좀 애매한 게요. 그때 제가
선거위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알 수가 없는 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녹음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외부 선거 캠프에 나와 있어서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야. 그랬더니 여기가 히트입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좀 해주면 되지 뭐. 그냥 해줘. 그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해줘 그냥. 저희가 읽어드리잖아요. 읽어드린 내용 그대로 이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황당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진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제가 그냥 증언을 하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참 한 번도 안 나와요, 김진성이. 안 나오지. 무섭지. 못 하겠다고. 이거 어떻게 해? 거짓말 시킨 걸 하는 건데. 그리고 김진성 씨가 변론유서 받은 거 맞춰서 진술서를 써가지고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된 이분 전영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한테 이 내용을 보냅니다. 그래서 증인신문기일이 잡혔는데 김 씨가 재판에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사실 좀 그래 이게. 그래도 어쨌건 본인이 모셨던 그 고인이 된 김병량 시장한테 이거 사실 명예 실추시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치. 근데 결국 그 뒤에 2019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돈이지 뭐.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 김진성 씨가 김인섭 씨하고 백현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2019년 2월 14일 그 증인에 나왔던 그 시점에 백현동에서 아직 돈이 안 나왔어. 나 환장해. 돈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김인섭이는 돈 나중에 받았는데 하여튼 그게 돈이 나오기 전이야. 그럼 봐봐. 김진성이가 증인으로 안 나오면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 야. 안 주지. 그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는 거잖아. 이 사업 내용을. 그렇지. 안 준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얘기 안 하면 안 주지. 나 같아도 안 주겠다. 정말 미치겠다 진짜. 김인섭이는 어쨌건 뭐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하지만 결국 허가 받아서 그 옹벽하고 막 다 짓고 해가지고 돈 많이 땡기는 거였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진짜 참 이 김진성이가 나와서 검사가 물어볼 때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 양반이 위증죄로 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이게 거짓말한 거 확인된 거예요. 영장 청구했는데 그때 검찰한테 다 얘기하죠. 이제 사실은요 이준석이래 갑자기 미안해요. 이재명 대표가 연락이 와가지고 그 요구를 내가 거부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제가 사실 전혀 모르는 얘기고요. 그리고 KBS하고 김병량 시장하고 합의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몰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지어낸 거고 허구의 사실입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또다시 퀴즈.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다 알게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있어요. 이 녹음 파일을 보고 영장전담 판사도 위증교사는 소명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 판사 맞아. 기각을 한 판사 맞아. 야,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거는 못 넘어간 거죠. 이거는 보세요.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이 위증교사는 이제 어쨌건 단독 판사가 진행을 할 거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내용 다 아시니까 여기 증인 누구 필요해? 증거 뭐 있어? 증거는 녹음 파일 끝? 증인은 김진성 끝? 김진성이 필요하면 최 PD 최 PD 김병량 고인은 도의되셨으니까 딱 2명만 증인 신문하면 됩니다. 맥스지. 뭘 더해요? 이거는 재판 시작하면은 제가 보기에 이건 공판 준비기일도 필요 없어요. 공판 준비기일 필요 없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사안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여러 증인이 필요하거나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변호사 입장에서 그 윤희석 저 증인은 저기 경찰 검찰에서 한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증거 부동의하면 증인으로 나와야 되거든. 이제 그런 사람이 많으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뺄까 막 이런 거를 사전 조율을 해야 돼. 그게 공판 준비기로인데 여긴 한 명, 그러니까 최 PD 안 나오면 그냥 김진성만 나와도 돼. 그죠? 그냥 끝이에요. 김진성 이 사람만 나오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는 병합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럼 이거 김진성이라는 사람 언제까지 붙잡아 놓고 뭐 어떻게 언제 그럴 수가 있구나. 몇 년 안에 지금 이 증인 나올지 모르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 사람 기억 진술 다 했으니까 이 기억 확실할 때 진술을 받아야지. 이걸 병합해서 이거 지금 위증교사 가지고 몇 년 후에나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충분히 그래서 제가 위증교사 나머지는 병합돼도 돼. 얘 분리기소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역시 소명됐다는 이게 핵심이군요. 제가 그래서 검사들도 알아요. 지금 다 병합되면은 다음 대선까지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검사들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니야. 죄를 졌으면 유무죄 판단을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위증교사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유예만 나와도 안 돼요. 다음 대선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됐지만 뒤통수가 계속 지끈지끈거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위증교사 때문이에요. 나오면서 표정이 되게 떨떠름하더라고요. 그렇지. 안 그랬으면 뭐 그냥 만세 부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좀 이해되세요? 저기 또 이제 길어. 근데 위증교사 딱 하면 알 거야. 설명 잘했으니까. 그렇죠. 재밌게 잘했잖아요. 요것만 다시 한번 보시고 요거 많이 여러분들이 퍼날려 주시면 위증교사가 뭔지는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명확합니다. 아유 힘들어. 자 우리 마지막 저 댓글 좀 읽을까요? 포엑스라지님 이재명보다 이재명 쉴드 치는 패널들에 더 화가 납니다. 방송에서 많이 참는 두 분 조금 요즘 안 참어 이 형. 남영이한테 막 화내고 막. 아니 화내진 않아요. 그 표정이 좀 그런 거지. 진짜 많이 참아요. 요새 정말 제가 나가서도 그냥 가요. 그냥. 왜냐면 또 마주치면 원래 이해는 합니다. 공천 시즌이 오니까 더 세져요. 더 상대방이 세지지. 맞아. 철면 PD 저런 철면 피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빡세네. 제가 막 얘기할 때 보면 외면합니다. 방송에는 안 잡히잖아요. 저만 잡히잖아요. 그렇지. 제가 막 이엠색 보면은 딴 데 봐요. 일부러. 그러니까. 눈 깔고 막 그래.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광고 하나만 할게요. 걱정 말아요 서울이라는 그 서울시 유튜브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2회차에 오세훈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요게 아시겠지만 그 전에 진보 쪽에 있던 분들이 진행을 해가지고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걱정 말아요 서울 들어가서 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오세훈 시장하고 저하고 또 황현희 씨하고 대담한 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성대모사의 달인 상민이까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빨리 들어가서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오세훈 시장 그 영상 한번 꼭 좀 봐주세요.